요즘 거울을 보시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외출 전에 한 번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도 다듬고 표정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일이 불편해졌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막상 떠올려 보면 딱히 나를 기다리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지도 않고 어디 가야 할 곳도 없고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가족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일,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와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집안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역할이 줄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연한 변화 속에서 문득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 말을 누구에게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고, 배우자에게 말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삼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잠시 그 마음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로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그런 말은 이미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면 그 말이 무언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약 2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생각을 빌려서 왜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철학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말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의 철학을 조금 다르게 읽습니다. 그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는 고통을 깊이 이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연민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철학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들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우리는 왜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되었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느 특정한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나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해야 했고, 젊어서는 취직을 해야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키워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곧 나의 가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쓸모로 측정해 왔습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면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면, 사회적 역할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기준을 내면화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직장에 가면 내가 할 일이 있었고, 집에 오면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도 없어졌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를 지탱해주던 쓸모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이제 가치가 줄어든 사람이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쓸모가 없어지면 사람의 가치도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 에너지, 건강까지 쏟아가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돌볼 여유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마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였고, 나는 그 뒤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역할이 줄었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심어준 기준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쓸모로 측정하는 그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기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 성공과 실패의 기준, 쓸모 있음과 없음의 기준이 사실은 매우 피상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외적인 것들로 측정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 쓸모, 중심의 가치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내면화해서 역할이 줄어들면 가치도 줄어든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치를 쓸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인간의 존엄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론 이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인간의 존엄.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고, 아프면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것은
이 의지가 단순히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에는 느끼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인간 존엄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은 나쁜 것, 없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깊이 있는 존재라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고통을 느끼려면 무언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어서 슬픈 것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서 괴로운 것은 성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것은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밤잠을 설쳤던 날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겪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깊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은 그 깊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피상적인 평가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많이 이룬 사람이 아니라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엄청난 깊이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민입니다. 연민이란 다른 존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나와 다른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도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아파하고 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연민을 느끼신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셨고, 배우자가 지쳐있을 때 안쓰러워하셨고,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고,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당신이 깊이 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윤리적으로 성숙한 존재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보는 인간의 존엄은 외적인 성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느꼈는가, 그리고 그 느낌을 통해 다른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견뎌내셨습니다. 많은 연민을 느끼셨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깊이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했든, 가정에서의 역할이 줄었든, 그것은 외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깊이,
당신이 느껴온 것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잠시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살아왔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이미 충분합니다. 본론 삼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 우리는 종종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계발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존감을 높여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자신을 사랑할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했고, 내 욕구는 뒤로 미뤄야 했고, 내 감정은 억누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이제 와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좋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딜레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사랑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애와 자기 수용을 구분했습니다. 자기애란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생기면 그 자기애는 무너집니다. 반면 자기 수용은 다릅니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결점이 있다. 나는 실수를 했다. 나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신과의 화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완벽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엄격함이 없었다면 가정을 꾸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엄격함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엄격함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취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엄격하시다면 그것은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과거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던 것은 그때의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지금의 시선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그냥 존재해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던 분들에게 갑자기 관대해지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후회가 떠오를 때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 보시는 것입니다. 자책이 시작될 때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멈춰 보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끔씩 자신에게 조금 덜 가혹해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실천적 사유 파트 60대 이후 자신을 대하는 태도.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존엄과 자기 수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괜찮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하루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날은 특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요. 쓸모라는 것은 외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날은 그런 날이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허전하네. 이렇게 느끼시되 거기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느낌과 사실은 다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자신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지혜로 보면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만큼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압박, 그때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도 괜찮습니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판단 없이 담담하게.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네 번째, 기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기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에 기여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서 기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5번째,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예전처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전보다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6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시간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에필로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에 대해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간이 왜 괴로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깊이와 존엄을 보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무엇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결국 이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은 고통, 당신이 느껴온 것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삶을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지나온 삶을 평가합니다.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기쁨과 고통이 있고, 성취와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좋았던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찮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많은 것을 감당하셨고, 많은 것을 견뎌내셨고, 많은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를
아무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당신은 깊어졌습니다. 그 깊이가 당신의 존엄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 평온이 조용히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